김성환의 시사야. 올해는 고고학 발굴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듯이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무령왕릉 발굴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발굴이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꼽히는 금관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그런데 올해가 금관 발굴 100주년에도 불구하고 그 흔한 기념식마저 열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흔적의 역사 시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기환 경향신문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보통 꺾이는 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100주년이면 꺾이는 해 중에서도 제일 그럼요. 중요한 해라고 뭐 보통 얘기를 하는데 50년보다 더 그렇죠. 의미가 있죠. 예. 근데 이러면 1921년에 지금 발굴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상식적으로 금관 같은 중요물이 발굴된 지 100주년 됐으면 뭐 기념식을 연다, 학술대를 연다, 그렇죠. 막 요란스럽죠. 텐데 예. 뭐 되게 조용하죠.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그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이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아 이게 그렇구나라고 해서 이제 뒤늦게 이제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예. 전문가들의 대중 강연회 이렇게 연속으로 있는 거 요거 하나만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조용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발굴 비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이유를 좀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금관청 금관이 발굴된 것이 1921년 9월 24일 아침 9시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경주의 노서리 마을을 순찰 중이던 미야케 요산이라는 일본 순사가 굉장히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공사 때문에 이렇게 흙을 파놨는데 네. 거기 흙더미에서 서너 명의 아이들이 뭔가 열심히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아이들 모두가 뭔가 이 청색 유리옥을 다 들고 있더라라고 그래서 이상해서 이 흙을 어느 집에서 파와서 옮겨온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저기 술집이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리킨 것을 보니까 봉황대라 그래서 저희 경주 쪽에서 가장 단일 무덤으로는 제일 큰 그런 고분이 있거든요. 네. 그 바로 앞에서 박문환이라는 사람이 주막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현장으로 가봤을 거 아니에요. 설마 뭐 그렇죠. 아이들이 구슬치기 할 걸 갖고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 그럼요.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주막집을 가보니까 뒷마당이었는데 예. 가보니까 현장이 이미 어수선했다라고 하고 뭔가 흙 속에서 나오는 청동제 유물이 있고 금 제품이 있고 유리옥이 있고 그래서 뭔가 유물이 계속 나왔다라고 해서요. 그 미야케 선사가 이건 첫 보기에도 뭐 경주에 있으니까 예. 경주는 파문 유물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뭐 왕릉이나 아니면 귀정 무덤의 중심부가 파헤쳐진 거구나라고 해서 경찰서로 보고를 했는데 네.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죠. 전문가 파견이 늦어지고 그 틈에 현지에서 비전문가가 졸속으로 발굴을 뭐 이렇게 후다닥 마무리했다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보니까 보고가 차일피일 늦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야케 순사가 경찰서에 보고한 게 24일이라고 하는데 경찰서장과 경북지사를 통해서 조선총독부에 보고된 게 이게 보니까 서류를 보니까 5일이 지난 그 9월 29일하고 30일이었다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이미 보고할 때도 금관 등 금속 장신구를 발굴했으니까 총독부는 빨리 전문가를 파견하라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네. 그때 공문을 보면은 이미 발굴했다는 유물 목록을 적었는데 거기 보면 51개의 구분옥이 달린 그런 승금제 금관 한 점하고 네. 39개의 장식이 달린 금제 허리띠 한 조, 그다음에 순금제 반지 12점, 그다음에 순금제 귀걸이 5점, 순금제 띠드리개 한 점 이런 식으로 적어놨다고 하죠. 아니 이런 유물이 나왔는데 예.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보고를 늦게 한 겁니까? 이게 보면 이제 엄청난 유물이 나오는데 현장이 너무 어수선했다라고 해서 빨리 발굴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초 알려지기로는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 총독부가 그 유명한 임나 1본부의 증거를 찾으려고 해서 가야지방 발굴에 이제 매달렸고 그것도 뭐 공교롭게도 김해 지역의 폐청 발굴에 전문 인력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 파견이 늦어졌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주고받은 공식 문서를 검토해 보면 보고 자체가 일단 늦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비전문가가 금관과 같은 금제 유물을 발굴을 끝내놓고 보고를 했다라는 얘기죠.
비전문가라고 하면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가 지원해서 만든 경주 고적 보존회라는 관변 단체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그 모로가 히데오라는 인물이 그 단체의 촉탁이었는데 아마 뭐 사무국장이나 그렇게 됐겠죠. 근데 그 인물이 주도를 해가지고 그 28일, 29일 사이에 뭐 단 3, 4일 만에 발굴을 끝냈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모로가의 원래 직업이 이 대서방이라고 있잖아요. 대서소. 네네. 대서소라고. 그러니까 행정 서류를 걸 대신 작성해 주는 뭐 직업이잖아요. 대서소 주인 출신이었고 이 모로가와 함께 발굴을 한 사람이 경주 보통학교 교장인 오사카 긴타로라는 또 사람이 또 같이 발굴을 했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아마추어가 가가지고 발굴하면 이게 발굴이 제대로 됐을까요? 그냥 막 텀벙텀벙 들어가서 그냥 뭐 유물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나오는 수준은 아니었을까 아무래도 싶은데요. 뭐 그랬을 거죠. 이렇게 아마추어끼리 이렇게 지지고 볶은 발굴이니까 네. 그리고 그걸 뭐 단 3, 4일 만에 끝냈다라는 거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고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유구하고 유물의 출토 상태 그걸 봐야지 이제 그 맥락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시 그 당시 상황을 복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고 그래서 발굴사에 천추의 한을 남긴 것이다라고 해서 뒤늦게 전문가가 이제 파견이 됐지만 이미 뭐 근간 발굴은 끝나버린 그런 상태였죠. 그래도 나중에 보고서는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한 2년 한 5년 뒤에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정식 발굴 후에 총독부가 그런 근간증 발굴 조사 보고서를 냈는데 그 역시 이런 사실을 적시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근간증은 우연히 발견이 됐고 비전문가인 모로가 히데오의 감독 아래 풍부한 유물이 겨우 한두 평 남짓되는 곳에서 쌓여 있는 것을 단시일 내에 캐냈기 때문에 출토 상태를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보고서를 쓸 때도 발굴 경험이 일천한 모로가와 오사카 등의 기억과 각서에 의존해서 되살리긴 했지만 각자의 얘기가 달라서 이게 뭐 보고서를 제대로 쓸 수 없다라고 유감스럽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상 처음으로 발굴한 금관이 정말 비전문가의 손에서 뚝딱 해치운 줄속 발굴의 상징이라는 오명을 안게 된 거죠. 아, 금관이 나오는 곳에 가가지고 두 사람이 그냥 유물을 막 갖고 나왔는데 네. 나중에 전문가가 보고서 써야 되니까 이거 어디서 찾았어? 어디서 찾았어? 이거 물어봤는데 네, 글쎄 어딘지 기억 못하면서 네. 이런 서로 상황이 다른 거예요.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이. 황당한 얘기인데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지금 예측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변명이 있는 건 뭐냐면 그 현장이 너무 어수선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인부가 유리옥을 양동이에 한가득 담아서 몰래 운반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그리고 순사들이 멋대로 토기를 발굴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신라 왕릉을 판다는 소문이 인근 마을에까지 퍼져서 민심이 동요됐다라는 겁니다. 마침 모로가 등이 발굴할 때 만주에서 이제 불어닥친 황사 때문에 이게 되게 뿌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인들이 임금님의 무덤을 파서 하늘이 노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퍼지고 어떤 노파가 와서 막 울부짖고 막 그랬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든 간에 현장을 제대로 통제를 하고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또 상부에 제대로 재빨리 보고를 해가지고 전문가를 파견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추어가 독단으로 이렇게 발굴한 것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라고 봐야죠. 그 일제 강점기인데다가 네. 사실상 일본인의 손에서 네. 엉터리로 졸속 발굴이 이루어졌다. 이것 때문에 사실 100주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기리기가 좀 쉽지 않았다. 아마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예요. 경주박물관장한테도 제가 그렇잖아도 이제 그 물어보니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그런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실은 또 모령왕릉도 50주년이 됐다 그러지만 네. 뭐 지난번에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룻밤 사이에 해치운 졸속 발굴이다라고 네,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으로 발굴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근간증은 일본인이고 그것도 아마추어가 뭐 3, 4일 만에 해치운 발굴이기 때문에 뭔가 하여튼 뻑떡지근하는 그런 이벤트를 펼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간에 100주년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네. 뭔가 아픈 역사든 뭐든 간에 뭔가 반면교사를 삼고 반성해야 될 건 반성하고 또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이벤트를 펼쳐도 좋을 뻔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유감이죠. 그래서. 왜 아무리 그래도 그 금관이 발견된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나름대로의 발굴의 의미는 상당할 것 같은데. 그럼요. 역사상 처음으로 신라 금관을 비롯해서 금팔찌, 그다음에 관모, 그다음에 귀걸이, 허리띠 장식에서 온갖 황금 제품들이 그득했다라는 거여서 일제가 그 당시에 사상 처음으로 금관이 나온 이 무덤의 이름을 금관층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제가 쓴 거죠. 금관층 출토 유물의 황금은
슐레이만이 유명하잖아요. 그 그리스 미케네에서 발견한 금제 유물보다는 좀 뒤질 수도 있겠지만 중앙아시아에 있는 옥수수 출토품과는 견줄 수 있다. 그것을 능가할 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옥수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옥수수 유적이 1877년에 지금의 타지키스탄 아무다리아 강 유역에서 발견된 유적인데 이게 뭐냐면 기원전 4세기쯤에 아케메네스 왕조 때 페르시아 고관대작이 남긴 유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일제가 이렇게 뭐 자랑을 하면서 또 하나 뭐 한 가지 자랑을 한 내용이 우리로 봐갖고 굉장히 기분 나쁜 내용이 있는 게 뭐냐면 예. 이 금관청 유물은 우리 일본 영토 안에서 처음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두드러진 고분 발견 유물의 한 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자기네 역사로 편입시켰다는 얘기네요. 그 한반도가 이제 일본 영토라고 자기 본인들은 생각을 했고 한반도가 일본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거니까 일본 영토라고 한 거지만 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게 기분 나쁜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언급이죠. 아무리 자기네가 강점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 역사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긴 하죠. 근데 자기네 역사를 편입시켜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인정하는데. 근데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왕의 묘를 그렇게 발굴을 하니까 막 신이 노했다 막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민심이 굉장히 그 뭐 어선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금관총이 나왔다고 금관이 나왔다고 하면 경주에서도 굉장히 뭐 떠들썩했는데 소문도 많이 퍼지고. 근데 이제 일제가 유물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출토 유물을 서울로 몽땅 옮긴다라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주 여론이 들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라 건국의 주역인 박씨, 석씨, 김씨가 있고 또 이 6개 성이 있습니다. 이씨, 최씨, 손씨, 정씨, 설씨, 배씨가 있는데 이 가문 대표들이 회의를 열었는데 이게 신라의 명문 거적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신라 멸망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시민대회를 열고 금관청 유물의 어떤 뭐 경주 전시를 촉구하고 10명의 그 대표단으로 하여금 총독부로 이렇게 파견해서 이제 총력전 펼쳤는데 이른바 상경시위를 벌이게 됐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성금도 모으고 해서 경주박물관 분관을 만들었고 이것이 이제 지금의 경주박물관의 모태가 된 겁니다. 근데 발굴 이후에도 뭐 숱한 이야기를 남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뭐 미인 박명인이 홍한 박명인이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최초의 금관 출토 그다음에 비전문가에 의한 졸속 발굴 이런 걸로 출발을 했지만 금관청이 또 그 이후에도 그 어떻게 보면 순환사기도 하고 이야기거리를 남겼는데 첫 번째 순환은 이제 발굴 6년 뒤인데 1927년 12월 10일 밤에 일어나는데 경주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던 금관청 유물들이 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범인이 진열실에 있던 자물쇠를 부수고 금제 허리띠와 허리띠 장식 그리고 귀걸이, 반지 등에서 90여 점의 황금 유물을 털어갔습니다. 금관도 가져간 건 아니겠죠? 예, 금관은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유리를 깨지 않으면 열리지 않은 그런 또 이 상하 폐회식, 개폐식 그런 진일장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금관을 아마도 손은 대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경주 시민들이 경악을 했죠. 그러니까 금관총 유물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막 유치하려고 노력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신문 보도를 보면 비통에 빠진 경주의 분위기가 뭔가 하여튼 죽음의 회색거리가 됐다 이렇게까지 보도가 되고 그래서 뭐 시민들이 도난품을 발견을 기원하면서 눈물은 기도도 올렸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 수색은 깜깜무소식이었다라고 합니다. 경찰의 수사는 제대로 하긴 한 겁니까? 욕을 많이 먹었죠. 그래서 동아일보 1928년 1월 19일자를 보면 경찰이 도적은 못 잡고 애매한 혐의자만 고생시킨다라고 경찰 수사를 꼬집었는데 조금만 이상해도 막 잡아놓고 혹독하게 취조를 하고 뭐 이른바 때리기도 하고 고문도 했겠죠. 그래서 경주 읍내에서 수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지만 도적의 그림자조차 구경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경찰 수사를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가혹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경주 읍내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범인을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네, 강간무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박물관 측에서는 답답하니까 뭐 선전전을 펼쳤는데 뭐라고 펼쳤냐면 요컨대 이런 겁니다. 1000년이 넘은 금 세공품, 뭐 금관 이런 거 금 제품은 요즘의 금과는 달라서 성분이 녹이면 금방 늦지 챈다. 이런 소문. 그다음에 무덤에서 나온 물건을 갖고 있으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소문을 이제 퍼뜨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경주의 관광객 감소를 우려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주 번영회 같은 그런 민간단체에서는 현상금 1,000원 이런 식으로 걸고 그래서 범인 찾기에 나서기도 했다라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했겠나 싶은데요. 예, 그렇죠. 결국 유물은 못 찾았습니까? 예, 뭐 천년 지난 금이 뭐 지금의 성분과 다르다 뭐 이런 선전전이 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어이없이 찾게 되는데 네. 사건 발생이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928년 5월 21일 새벽인데 경주 경찰서 관사를 지나던 인분 처리 노인이에요. 인분을 처리하는 노인이 갱지에 싼 물체를 발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뭐가 있나 하고 뜯어봤더니 뭔가 이게 금빛 보물들이 가득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쌓여있다라는 거죠. 뭐 보니까 순금제 반지하고 그 밖에 이제 순금 장식 몇 점을 제외하고 그런 도난 금 제품이 갱지에 이게 모조리 쌓여있더라라고 했습니다. 무서우니까 슬쩍 갖다 놓고 간 거예요. 그렇죠. 범인이? 그래서 이제 이 경찰이 경주 읍내를 이제 샅샅이 뒤져가지고 용의자 색출에 나서고 막 했는데 결국 범인은 뭐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사건을 두고 여담은 있어요. 뭐냐면 이게 그 아까 얘기했던 모로가가 그 결혼식장 간다고 서울에 올라간 그 시대간이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때 그 모로가가 혹시 그 훔쳐간 거 아니냐 뭐 이런 후일담까지 여담이 남아있고. 범인을 못 찾았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제일 상황을 잘 아니까 그랬다라는 소문이 또 여담이 남아있는데요. 금관청의 순환은 사실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한국전쟁 훈대 1956년 3월 7일 날에도 박물관에 진열 중이던 금관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금관이요? 이번에는? 예, 금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경비원이 금관고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외출한 사이에 금관을 들고 유유히 사라진 겁니다. 진짜 금관이요? 예,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범인이 훔쳐간 금관이 모조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물관에서는 한국전쟁 이후에는 금관 진품은 따로 보관하고 모조품을 만들어서 진열했는데 그것이 신문 보도에도 나옵니다. 그 전에 보면은 이 모조품이다라고 신문 보도에 나오는데 범인이 그걸 모르고 그걸 이제 훔쳐간 거죠. 그렇게 힘들게 훔쳐갔는데 이게 모조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청천벽력이었겠죠. 그래서 범인이 경주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에 도난당한 금관은 뭐 모조품이라는 기사를 읽었나 봐요. 그래서 발길을 돌렸고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주시의 개울 모래밭에 깊숙이 이렇게 파내고 거기에 모조 금관을 파묻었는데 나중에 범인이 검거가 됐는데 그 진술에 따라서 이제 경찰이 개천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모조 금관도 못 찾았다고 합니다. 이런 순환까지 겪었다 그러면 진짜 네. 금관 이거 절대 못 훔쳐가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참. 근데 금관총의 주인공이 누군지는 확인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알았다 그러면 모녀왕릉처럼 주인공 이름을 붙였겠죠. 그래서 이 금관청 이외에도 금령총이라든가 서봉총이라든가 천마총이라든가 황남대청에서 이제 금관들이 확인이 됐는데 모두 다 주인공을 몰라서 그 고분의 특징을 따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2013년에 금관총 주인공의 허리에 차고 있던 환두되도라고 해서 고리자루 큰 칼입니다. 칼이 큰 건데 거기를 보존하다 보니까 이사지 왕이라는 명문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지 왕이 무덤의 주인공이었다? 근데 이제 금관총을 비롯한 황금 유물이 사실 신라 시대 대규모 적석 목각분이 유행했던 마립간 시대의 산물이거든요. 예. 마립간 시대라 그러면 17대 내무랑 뭐 실성왕, 늘지왕, 자비왕, 서지왕, 지증왕 사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 5분의 그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이사지왕이 없잖아요. 예. 삼국사기에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 누굽니까? 주인이?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사지왕이 누군가 이게 왕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신라 때는 그 왕이 아니더라도 갈문왕이라든가 뭐 차칠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왕족에게도 왕의 칭호를 붙였거든요. 그럼 왕족도 금관을 썼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재미있는 해석을 하는 연구자도 있는데 이사지왕의 이자가 사전의 의미대로 그나 혹은 이의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지왕은 그분이나 혹은 이분인 사지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지왕은 뭐냐? 소지왕과 동일 인물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지왕의 뭐 유물이다 뭐 이런 식의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물론 뭐 100% 이렇게 확인된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뭐 한 1500년 만에 이렇게 현현했고 그다음에 이제
수장고에서 기지개를 켠 그런 그 칼에서 나온 건데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를 뭐 이렇게 낸 거죠. 내가 누구게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흥미로운 근관 발굴 이야기 오늘 들려주셨습니다. 흔적의 역사 경향신문 히스토리 네 이규환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